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결혼식 가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민망하더라. 청첩장만 받고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실제로 부산의 한 65세 아버지는 아들 결혼식을 위해 20년간 모은 6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강남 유명 호텔에서 성대한 예식을 올렸지만 예상했던 250명의 하객 중 실제로는 140명만 참석했고 받은 축의금으로는 총 비용의 25%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그는 텅 빈 통장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의 한 63세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50명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총 비용 900만 원으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예식을 마쳤고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신혼부부의 집 구입을 도왔습니다. 진짜 자식한테 필요한 결혼식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자녀 결혼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은 결혼식 문화의 변화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부모와 후회에 빠진 부모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예식장의 하객 참석률이 2019년 대비 무려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경조사 참석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68세 김현수 씨는 30년간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에 집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받게 될 퇴직금은 1억 1천만 원. 그에게는 평생의 노동 대가이자 노후를 위한 소중한 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25세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김 씨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결혼 비용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열린 양가 상견례에서 예비 사위 어머니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 쪽 멋진 웨딩홀에서 하면 격이 다르더라고요. 김 씨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사돈 앞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앉아 계산해보니 호텔 웨딩 기본 패키지만 4,500만 원. 여기에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영상 등을 추가하면 총 5,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우리 집 화장실도 고치고 차도 바꿀 수 있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식장 계약금을 지불한 후였고 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매번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처음 견적보다 8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객 명단 작성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축의금이 부담돼.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조차 경조사를 기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예약한 220명 중 실제 참석자는 겨우 125명. 텅 빈 테이블들이 눈에 띄었고 하객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받은 축의금은 1,450만 원, 지출한 비용은 5,880만 원, 순손실 4,430만 원, 퇴직금의 40%가 단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몇 달 후 집안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김 씨는 수리비 150만 원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결혼식에 써버린 돈이 아직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주에 사는 63세 박미영 씨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교육은 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재정 관리로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온 현명한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에서 사돈이 호화롭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 박 씨는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 예식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 비용을 아이들의 실질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텔 웨딩을 하면 최소 5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요즘은 축의금도 예전 같지 않고 하객들도 부담스러워해. 딸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큰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친구들도 다들 소규모로 하는 게 트렌드래요. 박 씨는 평소 교사 생활에서 기른 기획력을 발휘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문화센터를 대관하고 지역 맛집의 케이터링을 주문했습니다. 드레스는 구매해서 평생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로 했고 사진은 사진동호회 활동을 하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은 양가족과 진짜 가까운 사람들 40여 명. 아담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형식적인 예식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총 비용은 950만 원. 박 씨는 절약한 4천만 원으로 딸 부부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했습니다. 사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 후 박 씨는 남은 퇴직금으로 오래 미뤄왔던 집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17만 3천 건으로 10년 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식 참석률입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실시한 경조사 참석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의 68%가 축의금 부담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기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식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인당 식대가 평균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객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요. 예약 인원의 60%에서 70%만 실제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50대, 60대 부모의 74%가 자녀 결혼 비용이 노후 준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김현수 씨와 박미영 씨의 경험이 우리 사회 전반의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합리적인 결혼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대 이후 가족혼 문화가 확산되면서 30명 이하 소규모 결혼식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공공시설을 저렴하게 대관해주는 퍼블릭 웨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시청 결혼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마이크로 웨딩이 주류가 되어 평균 하객 수가 12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시의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에는 매년 500상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90%를 넘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공원 웨딩 서비스를 시작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렴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문화연구소 김지연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결혼식이 축하의 자리에서 경제적 부담의 자리로 변질되었어요.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려면 규모보다 진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목소리도 다양합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청첩장만 받아도 스트레스예요. 주말을 포기해야 하고 축의금도 부담돼요. 60대 김모 씨는 25년 전 아들 결혼할 때 가족끼리만 했는데 지금도 전혀 후회 없어요. 오히려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에 보탠 게 더 도움이 됐죠. 한 웨딩 플래너의 솔직한 고백합니다. 예식장들이 200명 기본 패키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에요. 결국 하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공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서울시는 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 17개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지원합니다. 대관료는 무료이고 간단한 음향시설과 의자까지 제공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 다음 달 예약을 받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바다뷰 웨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등 해변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50명 이하 규모로 진행할 경우 대관료가 50% 할인됩니다. 대구시는 팔공산자연공원 내 야외 무대를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 시즌에는 자연경관이 어떤 호텔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호수 웨딩을 지원하며 전문 웨딩 플래너까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표준계약서로 불합리한 비용 차단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예식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환불 규정 명시, 예식 30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의 90% 환불,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 동의 의무화, 하객수 변동에 따른 비용 조정 기준 명확화, 불가항력 상황 질병, 재해 등 발생 시 전액 환불 보장. 실제로 이 계약서를 사용한 한 가족은 코로나로 인한 예식 연기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대안공간 창의적 활용하기. 호텔이나 전문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종교시설은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이 가능하며 신성한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평균 대관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은 주민에게 특별가로 대관해 줍니다. 서울 강남구청 문화센터의 경우 주민은 50만 원에 200명 규모 홀을 빌릴 수 있습니다. 1박 2일 패키지로 예약하면 결혼식장과 숙박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소규모 예식에 적합하며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대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명에서 50명 규모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술적 분위기를 원한다면 갤러리나 문화공간을 활용해 보세요. 독창적이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퇴직금 4,430만 원을 잃고 후회에 빠진 김현수 씨. 950만 원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치르고 딸의 미래까지 챙긴 박미영 씨.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바로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김 씨는 체면과 관습에 얽매였고 박 씨는 가족의 진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30대는 예식장 음식값이 10만 원이 말이 되나요? 라고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경조사 안 가기로 했어요. 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결혼 당사자들도 그 돈으로 집 사자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결혼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화려함이 아닌 진심에서 나옵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소규모 결혼식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점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웨딩처럼, 영국의 시청 결혼식처럼, 일본의 가족혼처럼 우리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퇴직금을 모두 잃고 고장난 보일러 앞에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소박한 결혼식으로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것인가? 한 번의 선택이 한 평생을 바꿉니다. 체면이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작은 용기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현명한 부모가 되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